네, 오늘 전자수학 A 25번째 시간이에요. 일단 기말고사가 중요하죠. 6월 8일 수요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어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해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시험 보기 전에 저랑 협의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보고 나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협의하는 내용은 주로 아웃라인, 그 다음에 주제인데 주제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이유는 제가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이 써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의하는 거고, 또 내용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방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교정을 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는데 지금 쓰죠 뭐. 그 퀴즈 2의 입력을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45점 만점인데 10점 만점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번이 1.11점, 2번, 3번이 4.44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PLMS에 링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고는 뭐 숙제가 하나 더 나왔나 퀴즈가 하나 더 나왔나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저희 조교와 저희가 성적을 거기다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성적 확인하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업로드했던 링크가 아니라 성적 확인용 링크에 들어가면 되고요. 거기에 뭐 학생들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거기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먼저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번 정도 남았죠. 오늘 빼고 나면. 그래서 오버뷰 어쨌든 강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것 두 개는 이제 시그널 띠어리예요. 어떻게 보면 랜덤 시그널. 그다음에 이거는 랜덤 시그널이 들어가는 시스템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 그래서 이 과목이 뭐 프리레퀴짓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안 들은 학생들은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전자과 과목으로서는 시그널 젠 시스템즈가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 프리레퀴짓을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뭐 당연히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혹시 듣는 컴공과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쨌든 이 두 챕터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도. 하지만 커버할 것은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프리뷰를 좀 하면요. 어쨌든 오늘 챕터 7 들어가서 스펙트럴 캐릭터라이제이션, 즉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송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파송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 카운팅 프로세스로 볼 때 즉 이쪽이 continuous time 축이고요. 우리는 0에서 0으로 시작하고요. 샘플 패스를 그린다면 뭐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프가 있고 뭐 점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테이션에 따르면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보통 얘를 S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쓰는 거예요. S2. 그러니까 arrival time을 S라고 하고요. inter arrival time을 X라고 하죠. 그래서 요 사이는 이렇게 쓸까요? 네, 요거는 X1으로 갔지만 요 사이가 X2가 되고요. 얘는 inter arrival time이라고 하고요. 네, 얘는 arrival time. 죄송합니다. S가 arrival time. 엄밀히는 time instant죠. 네, 그러니까 시각이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 한자 시각 이건 시간이죠. 네. 그 다음에 n of t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의 뭐 t 뭐 i와 ti t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a와 b라고 합시다. 그냥 a와 b를 잡았어요. 그러면 n of b 마이너스 n of a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크리먼트라고 하죠. 구간 내에서. 그래서 b에서 a라는 이 구간에서의 인크리먼트. 그럼 이제 이 인크리먼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컨퍼라는 뜻이죠. 비교하라. 네, 위너 프로세스.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가 매우 유사하죠. 뭐였죠? 커먼 프로퍼티가 인디펜던트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크리먼트라는 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인터벌을 두 개를 잡아요. A, B와 C, D.
A, B와 C, D를 잡았어요. 그러면 요 인터벌 사이의 인크리먼트 양과 이 인터벌 사이의 인크리먼트 양,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일단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을 우리가 어떻게 잡더라도 이 인크리먼트의 디스트리뷰션이 변하지 않아야죠. 그게 스테이셔너리티죠. 그런데 위너 프로세스는 어땠어요? 샘플 패스가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는 조건이 또 붙었고요. 파송 카운팅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샘플 패스가 디스컨티뉴어스는 될 수 있는데 반드시 디스컨티뉴어티에서는 하나만 점프를 해야죠. 어라이벌, 하나 어라이벌. 동시에 두 개는 안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콜모고르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에 따른 퍼스트, 세컨드 다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송 카운팅 프로세스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냐 또는 위너 프로세스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냐.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둘 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정의할 때 타임 제로에서 제로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인크리먼트 중에서 특별한 녀석이 어떻게 되죠? 특별한 녀석이 그냥 n of t죠. 왜냐하면 n 제로는 제로니까. 또는 위너 프로세스에서는 wt는 마이너스 w 제로라고 볼 수 있고요. 위너 프로세스에서는 어때요? 요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이면서 제로 민이고 어떤 알파의 요 인터벌 길이 곱한 게 베리언스가 됐고요. 파송 프로세스에서는 그 이름이 파송이란 이유가 이 인크리먼트가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냥 이게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가 PMF를 바로 쓰면 어떤 람다라는 파라메터가 있어서 요 인터벌 길이가 t니까 t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t의 k승 그다음에 k는 0 또는 양의 정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t가 바뀌면 어때요? 얘가 first order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어때요? 바뀌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t가 바뀌면 first order PDF가 좀 이렇게 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1 over square root 2파이에 얘가 베리언스니까 알파 t e to the negative 2 알파 t에 x를 쓴다면 x 제곱 이렇게 PDF가 되겠죠. PDF가 바뀌죠. t가 바뀌면 PDF가 바뀌니까 둘 다 어때요? first order PDF와 PMF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죠. 따라서 얘는 둘 다 그냥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인크리먼트가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인크리먼트가 네. 네. 인크리먼트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터벌을 주면 있잖아요. 길이의 인터벌을 주면 오리진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요 인크리먼트는 스테이셔너리 한 건 아니죠. 요 인크리먼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실 인크리먼트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라는 말은 오버랩하지 않으면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인데 그러면 이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질문이 이제 얘는 보세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 스테이셔너리티는 랜덤 프로세스의 스테이셔너리티를 말하잖아요. 랜덤 프로세스의. 맞아요? 그러니까 first order PDF가 타임 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 안 하다. 세컨 오더도 안 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것이 심지어 이렇게 한 과목에서조차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는 거죠. 참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보고 야 뭐 우리끼리 통일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건 뭐냐면 이 챕터 7이에요. 7은 파워 스펙트럼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용어는 여러분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이것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고 얼터너티브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고 그게 이 위너 킨친 디어렘 그 힌친인데 뭐 킨친이라고 다 읽어요. 위너 킨친 디어렘에 따라서 얼터너티브 데피니션을 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센 스테이셔너리티를 만족하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 디어렘이 또 심플리파이가 돼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 하나에 대해서 싱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코릴레이션이 있고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있듯이 파워 스펙트럼이 있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미국식 영미권에서 그러면 X를 크로스라고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크로스. 제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교통 표지판을 봤어요. 패드 자잉, 패드 싱, 뭐겠어요? 피데스트리안 크로싱, 그러니까 보행자 횡단길 이런 거죠. 예, 크로싱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 PSD 이렇게 하고요. 참고로 이 과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과목 있잖아요.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통신과 관련해서는 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discrimination 이렇게 해서 XPD라고 해요. 줄여서 Cross Polarization Discrimination. 이 X가 크로스로 많이 읽히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에 관한 거라면 그것을 확정하는데 뭐 너무 당연해서 그냥 한 섹션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제너럴한 데피니션 디어럼을 알았으면 스페셜 케이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단지 와이센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 더 스페셜한 경우 이 화이트 노이즈 또는 화이트 스펙트럼을 갖는 랜덤 프로세스, 컬러드 스펙트럼을 갖는 랜덤 프로세스 이런 또 분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드밴스드라서 지금 배우기에는. 하지만 이 질문은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하느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었죠. 제가 통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에서 의 EM 웨이브, 그러니까 라디오 웨이브죠.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무선 통신에서는 안테나 사이즈에 따른 그 시그널 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테나 사이즈와 주파수에 따라서 그 안테나가 방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파수를 상당히 높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밋한 시그널이 전송하는 시그널이 안테나에 가해질 때 바라보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리얼 밸류드 리얼 밴드 패스. 그런데 이것이 이퀴벌런트하게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나타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 통신 레이더 이런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면 사실 박사라고 하기 어려워요. 통신이나 레이더를 전공하는데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냥 뭐 무조건 시그널 받아서 FFT 해가지고 뭐 FFT가 뭐 복소수를 곱해서 이게 복소 시그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시작하면 이제 처참한 거죠. 자 어쨌거나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건 아웃라인이고요. 자 먼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는지를 리뷰를 합시다. 자 어떻게 했죠?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의 기본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떤 probability space로 모델링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어서 거기서 아웃컴이 나오면 어때요? 여기에 카운터블리든 언카운터블리든 랜덤 베리어블스가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요 S가 여기 요 S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 T가 예를 들면 모든 리얼 넘버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정의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T가 뭐 정수다 이렇게 되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정의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쓰고요. 이 박스를 그냥 쳐가지고 얘가 어떤 랜덤 소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보는데 랜덤리스가 있고 uncertainty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로 보겠다는 것이죠. discrete time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밑도 끝도 없었다고 했죠. 이게 정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PDF, PMF 이런 종류를 쓸 텐데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뭐예요? 콜모그루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이 중요했고 거기서 first order, second order, nth order, joint PDF of 랜덤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냐면 어떤 n을 잡아요. 그렇죠? 어떤 n을 잡고 모든 엔터프를 잡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줄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조인트 PDF를 줄 수 있으면 이것을 줄 수 있으면 이제 full characterization이 되는 거죠. 단 조건이 뭐죠? 마지널라이즈 했을 때 더 작은 값의 n에 대해서 compatible 해야죠. consistent 해야죠. 그래서 콜모그로프의 consistency theorem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full characterization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요런 two variable 펑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엔터플에 대해서 조인트 PDF를 컨시스턴트하게 줄 수 있으면 요게 정해진다는 것이 디어렘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두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어때요?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예를 들면 이 두 개가 애시당초 불가능하거나 그렇죠? 모델로부터 연역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이거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 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이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션과 관련되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mean path,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코베리언스 펑션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리뷰고요. 그러면 뭐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랜덤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뭘 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어떻게 했었어요? 후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X에 대해서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정의되는 펑션이 되는데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X of t와 무엇을 코릴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코릴레이션은 스태티스티컬 코릴레이션이 아니죠.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e to the j 2 pi ft라는 것과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x of t를 컴플렉스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내적을 할 때 한쪽을 컨주게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거예요, 정의가. 우리는 그냥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e to the 네거티브 j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뭐였죠? x of t에 e to the j2 pi ft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죠. 맞습니까? 네, 그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디터미니스틱일 때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이제 랜덤 프로세스에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x of t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러면 잠깐 이거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쓴 노테이션이지 사실은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봅시다. 어떤 아웃컴이 들어가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정해지죠. 이렇게 딱 쓰려고 보니까 잠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할 때 여기서 대문자 썼는데 대문자로 쓰면 프리퀀시 시그널이었는데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이거 헷갈린다. 헷갈리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제가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은 다 로어 케이스로 쓰는 거예요. 뭐 특별히 문제 없죠, 그렇죠? 얘와 얘는 사실 다른 시그널이고 T냐 F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문제는 여기다 값을 넣기 시작하면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서로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 그러면 위에 정의를 따른다면 여기 어떻게 써야 돼요? x, t, s라고 한 다음에 e to the negative j, 2 pi ft라고 해서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얘를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것도 헷갈리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쓸게요 일단. 그럼 뭐 다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위에서 위에 그림에서 얘는 뭐 변하지 않죠. s가 나오죠. 여기에 그 전에는 캐피탈 X 오브 TS라는 이제 s를 픽스하고 보면 타임 펑션이었는데 걔를 후리에 트랜스폼 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프리퀀시 시그널이 나오겠죠.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덜 헷갈리라고. 그러면 그냥
뭐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얘를 캐피탈 X 오브 T라고 쓴 것처럼 얘를 캐피탈 X 오브 F라고 쓰면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길길이 뛰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책은 아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경우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알겠어요? 그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레이더 시그널이라든가 통신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샘플 패스를 모델링을 할 때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봤을 때 충분히 긴, 그러니까 결국은 맨메이드 시그널은 어쨌든 대충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레이더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그널 에너지가 뭐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부셔버렸는데 내일 전송될 리가 없잖아요. 전파가. 그러니까 분명히 파이나이트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우리의 응용에 따라서는 그냥 충분히 길다. 그리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시그널이 계속된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훨씬 간단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레이더라든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언제나는 아니에요. 예. 시그널이 얘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t가 뭐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다음에 x of f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랜덤 프로세스에서도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퀄이라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인티그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디파인 한 거잖아요. 존재 안 할 수가 있어도. 그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보통 안 하죠. 저도 예전에 학부 때 수업 들을 때 우리 교수님 안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뭐 시그널 X 오브 T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보려면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또 그리면 이래요. 이게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상상 가능한 타임 시그널이 있는데 그 중에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한 것은 제가 이렇게 점을 찍었다면 이 점보다 더 작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그널은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죠? 아니면 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쓰죠? 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쓰는 시그널은 많은 경우에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실은 좀 변형한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정의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 하던 푸리에 트랜스폼은 대부분이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를 한 거죠.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은 좋은 게 뭐냐면요. 존재하잖아요. 트랜스폼이. 그럼 인버스 트랜스폼도 존재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L1 펑션이라는 걸 정의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집합을 그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가 이제 L1 펑션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얘들은 이 집합은 그러니까 subset of the universal set이죠.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느냐? 바로 이걸 만족해요. 이거를 absolute integrability라고 해요. absolutely integrable하다. integrable 또는 absolute integrability.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적분 가능.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값이 적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컴플렉스 시그널이라면 이게 모듈러스라고 읽어야죠. 근데 뭐 절대값이라고 우리는 흔히 하니까 절대값이 적분 가능한.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적분이 수렴해야죠. 0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absolutely integrable한 펑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 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x of f라고 아까 정의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정의했죠? 시그널 x에 대해서 e to the j2 pi ft 성분을 뽑기 위해서 얘를 내적한 걸 곱해서 적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항상 존재해요. 이 existence가 existence is guaranteed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집합이 좀 작아요.
이 집합이 좀 작아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루고 싶어하는 간단한 시그널조차 다루질 못해요. 그 시그널이 대표적인 게 뭐냐? 싱크 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싱크 펄스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에 위해서 싱크 오브 x라는 걸 제가 설명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 x가 0이 아닐 때. t라고 할까요? 우리 타임에 대한 시그널이니까 다 t라고 하겠어요. 싱크 t는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다음에 t가 0일 때는 1이라고 정의되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뭐 사인 세타 디바이 바이 세타가 세타가 0으로 수렴할 때 1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1로 해서 컨티뉴어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시그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푸리어 트랜스포머블 하고 이게 F면 이게 1 오버 2 마이너스 1 오버 2에서 렉탱귤러라고 배웠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네. 실제로 이 시그널은 푸리어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뭐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게 제가 아까 말했던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에요.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그래서 그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은 언제 좋으냐? L2 시그널에 대해서 좋아요. 그럼 L2 시그널은 뭐냐? 여기 있지만 L2 펑션은 스퀘어 인티그러블 한 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스퀘어해서 물론 그냥 스퀘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앱솔루트 밸류를 1승 해가지고 접근했다면 앱솔루트 밸류를 2승해서 접근하는 거. 참고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이건 보통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이 파이나이트 하면 이제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두 개가 교집합이 있지만 포함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이 싱크 펄스는 스퀘어 인티그러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어요. 싱크 펄스는. 싱크 t라는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L2 펑션이에요. 스퀘어 인티그러블 해요. 그리고 파이나이트 에너지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적분을 하지 않고요.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t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일종의 타임 도메인 상에서 트렁케이션 해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 하듯이 해요.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죠. 파이나이트한 t로 잡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당연히 t를 무한대로 보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f의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함수가 그 함수와 어떻게 보면 이제 L2 센스로 이퀄인 어떤 시그널을 정의해요. 틸드를 붙이고 싶지만 그거를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의 확장이라고 해서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전 세계 어디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데는 혼자 생각인데 음모 이론 보통 2학년 3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뭐 우리 학교도 그렇지만 많은 미국이나 학교들이 학과를 정해서 들어오지 않죠. 예. 근데 이런 거를 2학년 때 가르친다.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뭐 리미트 어쩌고 저쩌고 뭐 시퀀스 오브 펑션들의 뭐 컨버전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가죠. 아 하면서 자기과에서 다 도망가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학부 배울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박사과정 할 때 수학과 수업을 좀 듣는 김에 막 계속 팠어요. 교수가 돼서도 이건 내가 알아내고야 말겠다. 시노미 시스템 특히 수업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결국은 시간을 낭비했다. 필요 없다. 그냥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어때요? 이 무한대의 의미를 충분히 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 리미트를 취하지 않고도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많은 일렉트리컬 시그널들은 어때요? 그냥 absolutely 인티그러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매서메티컬 리거를 너무 추구한 거예요. 예. 물론 그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하는 연구를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돼요.
근데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 수업들은 너무 뭐 수학적으로 뭐 대충 하는 것 같아. 난 이런 게 싫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새 수학자가 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든가 아니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고 별로 행복하지 못할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어, 일단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고요. 에너지가 일정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 대표적인 게 싱크 펄스다. 이게요. L1 펑션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L1 펑션은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했잖아요. 개런티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돌아와야죠. 타임 도메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L1 펑션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존재했어요. 모든 F에 대해서. 근데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면 얘가 L1 펑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있죠. 미래로 가는. 그렇잖아요. 벌써 갔잖아요. 우리 지금 몇 초 후에 세계로 왔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못 가죠. 뭐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 타임머신인가?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있어요라는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도 마찬가지. 그런데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업을 한 시그널들, 이 L2 시그널들은 좋은 게 뭐죠? 네, 가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돌아온 시그널이 본래 시그널과 보통 L2 센스로 같아요. 이퀴벌런트해요. 그래서 사실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중요한 거예요.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드랍할까 봐 사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그널이면 그럼 다 되느냐? 또 아니죠. 여기에 예, 전에 말했지만 이게 이제 에너지 시그널들인데요. 파워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기 신호 다룰 때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코사인 펑션, 사인 펑션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노미 시스템 할 때 항상 설명하는 게 뭐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해서 그래요. 제가 박사를 미국에서 딴 다음에 거의 한 60군데 이상 학교에 지원서를 냈어요. 저를 교수로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6군데에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중에 2군데 빼고 그러니까 4군데서 오퍼를 받았죠. 4군데서.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제가 떨어진 2곳 중에 한 곳은 그냥 처음부터 너는 여기 왜 왔니라는 표정이었는데 다른 쪽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환영도 해주고 뭐 심지어 거기에 계셨던 한국 교수님이 저녁에 저를 따로 불러서 식사도 집에서 심지어 주시고 한국 학생들도 몇 명 만나고 막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중에 교수 한 분이 저한테 함정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샘플링 티어렘에 대해서 학부생들도 앉아 있었거든요. 세미나에. 샘플링 티어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라.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질문을 했다. 설명해보라고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이 뭐냐? 그래서 뭐 밴드위스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하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때 좋다. 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코사인 펑션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2파이 t라는 펑션을 주셨어요. 사인으로 합시다.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거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얘는 주기가 1이 2파이니까 주기가 1이니까 여기가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여기 디렉 델타가 있을 겁니다. 파워 뭐 J 붙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인이니까 2분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미니멈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는 1이다. 1초마다 샘플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사인 2파이 t를 1초마다 샘플링 한 다음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 처음에 웃기네. 뭐 쉽지 뭐 하고 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0 넣었어요. 0이죠. 1 넣었어요. 0이네. 뭐야 전부 0이네. 0에서 제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올 제로에서 어떻게 사인 2파이 t를 복구를 하겠어요. 딱 순간 이제 얼어붙었죠.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날라갔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러분이 아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것도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finite energy signal. 여기에만 적용이 돼요. 알겠어요?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그젝트한 그 디어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충 지나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오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스튜던트고 지금 듣고 있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 대학에 나중에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저랑 똑같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함정 질문을 했는데 멋지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이 시그널이 파이나이트 에너지, 즉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샘플링 티어렘을 적용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망했죠. 예. 사실 그 학교도 좋은 학교였어요. 굉장히. 예. 특히 이제 행정대학원이 유명해가지고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고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으로 이제 정부에서 보내줄 때 굉장히 많이 가니까 제가 그날도 물어보니까 뭐 무슨 고위 공무원 뭐 이 예전에 여기 동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 그 학생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학원생들이 자기들도 여기서 그래서 그 석사 과정으로 유학 온 자기보다 나이가 열 몇 살씩 많은 분들 잘 지내놓으면 한국 가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그렇죠? 뭐 차관이 돼서 부르는 거죠, 저를. 그래서 이 학교 돼야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질문 하나로 망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또 나이키스 샘플링 디어렘도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런 파이나이트 파워를 갖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적용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 보통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L2 즉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말고도 우리가 파이나이트 파워 시그널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에너지를 안 가지면 인피니트 에너지를 갖는다고 하는데 인피니티면 뭐 안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구간 2t 랭스 구간 동안의 에너지인데 그것을 타임으로 나누고 t를 무한대로. 이거랑 다르죠. 아까 제가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 할 때는 1 오브 2t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걸 파워라고 정의하고요. 파워는 파이나이트한 거예요. 에너지는 무한대인데 보통 그런 걸 파워 시그널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정의하기에 따라서 제로 시그널도 파이나이트 파워, 제로 파워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족보가 꼬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 시그널은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시그널은 파워가 제로거든요. 그럼 또 파워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파워 시그널은 에너지는 무한대고 그렇죠. 파워는 양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워가 양수면서 파이나이트. 죄송해요. 에너지가 무한대면서 파워가 파이나이트. 자, 그래서 파이나이트 파워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샘플 패스들이 어떨 것 같아요? 샘플 패스들이 그냥 파워 시그널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책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absolutely 인티그를 하면 갈 수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 not guaranteed. 그 다음에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했다. 좋은 게 뭐냐면 가서 돌아온다. 민스퀘어 센스로 갔다가 돌아오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냥 내가 된 거예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 뭐 좀 뭐 분자 몇 개는 바뀌었더라도 비유를 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파스와즈 릴레이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것도 뭐예요? 다 에너지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계산된 것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계산된 게 같다는 거였죠. 이것도 뭐예요, 결국? 그 말을 하려면 파이나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다뤘던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다뤘던 많은 시그널들은 다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들이었어요. 예외적으로 파이나이트 파워 시그널들,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도 다루고 싶었는데 그건 인피니트 파워를 가지죠. 그러면 이제 걔들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이 랜덤 프로세스의 스펙트럴 캐릭터라이제이션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걔를 틸드를 쓸게요. 타임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S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냥
뭐 됐어요. 많은 경우에 그냥 괜찮아요. 얘들을 다루면. 그 샘플 펑션을 얘들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샘플 펑션. 어떤 특정한 S에서 F에 대한 펑션으로. 그러면 뭐 다 되는데 그 경우에는 뭐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타임이 그냥 파라미터가 됐던 것이 continuous time 파라미터가 continuous frequency 파라미터로 바뀐 거예요. 그냥 만약에 어때요? 모든 샘플 패스들이 푸리에 트랜스포머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샘플 패스가 finite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푸리에 플랜츄럴 트랜스폼이 존재하니까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닐 수가 있어요. 샘플 펑션들 중에 일부가 또는 모든 샘플 펑션이 확률 또는 확률 1로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 안 하든가 가서 못 돌아오든가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땐 그러면 캐릭터라이제이션 안 할 거냐 라고 봤더니 여기에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 in which we are more interested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in which we are interested as electrical engineer 라고 했더니 지금 케이스 1이라고 해서 제가 모든 샘플 패스가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한 게 이 집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관심 있는 녀석들이 다 저기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때는 어때요? partial characterization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타임에서는 그냥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expectation 써가지고 그냥 뭐 리던던트하게 할 수도 있고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되는데 추가적으로 뭐 min, pass, auto correlation 펑션 정의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말했지만 타임 도메인상에서도 어떤 때는 그냥 그런 min, pass, 그러니까 min 펑션, auto correlation, cross correlation 이런 게 이런 걸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partial characterization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power spectral density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power spectral density라는 것으로 partial characterization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예전에 가르쳤고 대학원에서도 확률 수업을 하니까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러면 무조건 안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그리고 어떤 랜덤 프로세스들은 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들은. 그리고 그것들도 또 유용해요. 대표적인 게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했잖아요. 통신 레이더 이런 거 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파워 스펙트럼만으로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 큰 그림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 그러면 뭐 학부 때 배운 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별로 강조가 안 돼 있는데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X of T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여기 에너지죠. 얘가 파이나이트 했어요. 0보다 크다고 합시다. 0이면 트리비얼 하니까. 그러면 제가 뭘 했죠? 푸리에 플랜츄럴 트랜스폼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 시그널은 컴플렉스 밸류드죠. 그러니까 안 그려지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넌 네거티브 뭐 펑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예, 아까 봤었죠. 얘가 얘와 같아요. 저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한 거 있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모듈러스를 취해서 제곱해서 프리퀀시 펑션으로 보면 이제 리얼 밸류드 펑션 오브 f가 되잖아요. 얘를 적분하나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얘를 타임 도메인 적분하나 두 개 똑같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문자 E 서브 소문자 XX 이렇게 쓸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얘를 적분했더니 에너지가 됐고 얘를 적분했더니 에너지가 됐는데 얘는 뜻하는 게 뭐예요? 일종의 에너지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분포되었느냐를 알려주겠죠. 예를 들면 시그널 x는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깐만. 얘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에너지 분포라면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에너지 분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에너지가 스펙트럼 도메인 상에서 적분해서 1 되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하듯이 이거는 에너지 밀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스펙트럼 또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하는데 보통 잘 설명 안 하죠.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뤘었어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근데 이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파스발즈 릴레이션 또 성립했듯이 지금 우리가 스페셜 케이스 해가지고 뭐 케이스 2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파워 스펙트럼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정의해요. 근데 그럼 또 질문이 뭐냐면 아니 자꾸 랜덤 시그널로 하지 말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도 파워 스펙트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인 펑션, 코사인 펑션 맞아요? 에너지 스펙트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파워 시그널이니까 파워 스펙트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제가 써놨어요. 오늘 수업 전에.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있어요. 어떤 A0는 상수예요. 랜덤 베리어블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 노테이션 따르다 보니까 그냥 대문자로 썼어요. 저는 소문자로 쓰고 싶은데. 그다음에 코사인 펑션이고요. 어떤 F0, 이건 0이 아니에요. 를 주파수로 가져요. 그다음에 어떤 세타를 그냥 페이즈로 가지고 랜덤리스는 전혀 없어요.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나타냈느냐?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이 시그널은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니까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억지로 나타냈어요.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죠. 먼저 얘를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다르게 나타내요. 뭘 사용해서?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펑션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e to the j 세타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j 세타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 넣고요. 앞에 플러스 j 마이너스 j 하고 엑스포넌트로 올리고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A0가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X를 그대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다르게 나타낸 거예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쓰는 트릭이 뭐예요? 디렉 델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썼던 트릭은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어떻게 했냐면 e to the j 2 pi f0t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델타 오브 f-f0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디렉 델타를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1이다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얘는 뭐 절대값 취해도 1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트릭이에요, 사실은.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 파워 시그널인데 디렉 델타를 써서 여러분이 푸리에 트랜스폼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이것도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 시그널을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해요.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것이 여러분이 디렉 델타를 정의할 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와 동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렁케이션 하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라서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했냐면요. 얘는 그대로 쓰고요.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두 개로 쪼개죠. e to the j 세타와 e to the j 2 pi f0t로 나누면 e to the j 세타는 앞에 나오고요. e to the j 2 pi f0t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f0의 디렉 델타가 딱 나타나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e to the 마이너스 네거티브 j 세타의 델타 오브 f 플러스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한다고 보면 이상한데 그냥 매그니튜드 입장에서 본다면 스퀘어는 아니에요. 매그니튜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2분의 a 제곱에 a는 양수라고 합시다. a 제곱의 크기를 갖는 디렉 델타가
네거티브 F0에 하나, 그다음에 포지티브 F0에 하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포머의 매그니티즘.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디렉 델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해서 접근하면 이제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못 구하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만약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다면 걔는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이 시그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은 뭐냐면 파워의 분포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타내는 거고 적분해서 파워가 되길 원해요. 참고로 이 시그널의 파워는 2분의 A0 제곱이죠. 뭐 이건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이게 RMS 파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P라고 쓰고 죄송합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S, 그다음에 로어 케이스 x 2개 쓰고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돼야지 말이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F0가 아닌 구간에서 적분하면 0이어야 되겠죠. 거기는 뭐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위치에서만 무슨 적분해서 넌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고 적분을 다 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얘 높이가 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파워 스펙트럼 자체가 디렉 델타 두 개로 돼 있으면서 여기에 4분의 A0 제곱과 여기에 4분의 A0 제곱 크기의 디렉 델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 죄송합니다. A0 제곱 더하기 4분의 A0 제곱이라서 2분의 A0 제곱이 되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네. 파워 스펙트럼은 코사인 펑션의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데이터의 어떤 A0 곱해진 녀석은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나오는 게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트렁케이션 기법을 쓰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자르고 나면 어때요? 뭐 많은 경우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1 over 2t로 곱해서 2t로 나눠서 어때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걔가 어떻게 되나 보고는 얘를 디렉 델타로 샥 바꾸든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랜덤 프로세스에서도 파워 스펙트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 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뭐 x, t, s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떼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x가 있어요. 대문자 x 오브 t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캐피탈 t에서만 잘라서 남기고 나머지 0으로 한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죠. 걔를 x 서브 캐피탈 t 오브 t라고 할게요. 저는 이게 델타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t를 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때처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어때요? 죄송합니다. 자른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이렇게 한정하고 그냥 본래 x를 e to the j2파이 ft와 내정한 것과 같죠.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여기는 x 서브 캐피탈 T라고 썼기 때문에 이 녀석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됐고요. 여기서는 XT를 트렁케이션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 거예요. 똑같죠,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이제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존재했어요. 그래서 얘를 캐피탈 X 오브 T 오브 F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자, 이제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X 오브 T의 요 인터벌 상에서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겠죠. 또는 요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트렁케이션 해서 여기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이퀴벌런트 하는데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수학적으로 어떤 놈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얘는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이거부터 보세요. 자,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시그널이에요, 뭐예요, 이게? 스칼라죠. 왜냐하면 t에 대해서 적분했잖아요. 얘는 스칼라예요. 그런데 랜덤 프로세스는 샘플 패스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죠, 우리는. 관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위드 언서턴티네. 그럼 뭐라고 불러야죠, 이거를? 맞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여기 써놨죠, 답을 사실은.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자,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 2t로 나눠요. 뭐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t는 어떤 수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맞습니까?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렇게 나눴을 뿐이에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캐피탈 T를 무한대로 보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뭐가 돼요?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expectation을 취해요. 기대되는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expected spectrum of power distribution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expect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제로를 중심으로 어떤 네거티브 t에서 포지티브 t까지만 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에버리지 파워를 정의를 해요.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2T로 나누면 파워 스펙트럼 비슷한데 이건 뭐 에너지 스펙트럼을 어쨌든 나눈 거예요. 에버리지 파워 스펙트럼에. 여기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데 랜덤한 게 요거밖에 없죠. 분자. 그 다음에 리미트 t를 무한대로. 그렇게 해서 얘가 프리퀀시의 펑션으로 존재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x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예요. 얘가 정의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잠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뭐였는지 보겠어요. 보면 제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얘기했는데 얘를 지금 잠깐만요. 지금 뭔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어요.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얘를 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t에서의 파워죠. 그렇죠?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기대되는 파워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파워 인 더 인터벌이고요. 맞습니까? 여기다 expectation을 취하면 어때요? expectation of EXXT 하면 얘는 expected power죠. 맞습니까? expected power를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expected power on this interval에서 전체 인터벌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pxx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요 녀석을 다시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요 녀석을 다시 보니까 요런 녀석이 들어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요 적분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expectation이고 이 t분의 1은 앞으로 뽑아내고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과감한 방법들을 쓰죠. 예를 들어서 1/2t를 앞으로 뽑아내고요. 1/2 지금 뽑아냈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에서 여기 1/2t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써야 되겠네. 안 되겠어. 네,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하면 들어있을 거 다 들어있나요? 그렇죠? 예, 들어있고 여기 expectation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토탈 파워예요. 토탈 expected 파워예요.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트렁케이션 된 상태에서의 파워를 요 위에 정의를 파스바즈 릴레이션이죠. 사실은 잘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면 타임 에버리지죠. 트렁케이션에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xpectation of 절대값 x of t의 제곱을 타임 에버리지 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파스바즈 릴레이션을 쓰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xt 스퀘어 이렇게 쓰면 되죠. dt.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요게 타임 에버리지를 나타냈잖아요. 맞아요? 네. 타임 에버리지고 그 아규먼트가 expectation of x of t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관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딱 보니까 어때요? 리미트까지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 적분 그다음에 리미트 t는 무한대로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녀석이 매우 흥미있는 녀석이에요. 얘는 프리퀀시 펑션이죠. 맞습니까? 적분해서 뭐가 되죠? 적분해서 파워가 되죠.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 또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부르고 싶죠. 그래서 얘가 정의예요. 지금 설명을 했듯이 여기서 설명했듯이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가 이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런데 많은 책들이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위너 킨틴 티어렘의 스페셜 케이스,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스페셜 케이스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확장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데피니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실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시그널이 주어졌어요. 파워 스펙트럼을 개선하라고 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여러 번 관찰할 수 있어요. 샘플 패스들을. 또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컴퓨터로 모의 실험하는. 교수님이 파워 스펙트럼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이 데피니션에 따라서 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건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샘플링을 해요. 대충 보고 스코프 상에서 보고 아 얘는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야. 만약 이렇게 되면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요.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걔를 그냥 타임 도메인 상에서 아주 크게 잘라요. 그다음에 FFT를 해요. 그냥 Fast Fourier Transform, DFT의 일종이죠. 그러면 이제 컴플렉스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걔를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해요. 각각을. 그 다음에 걔들을 그러면 이제 샘플 패스를 여러 개 오브저브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를 에버리지를 해요.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를. 그렇게 해서 딱 그려서 매트랩으로 그래서 그리면 쫙 이어주잖아요. 디스크리트하지만 디스크리트 프리퀀시지만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 얻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 나눠주면 타임으로. 주의할 건 뭐냐면 그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러면 샘플링 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FFT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거를 FFT 이렇게 랩핑을 해야 돼요. 랩 어라운드를 하고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로 잘 인터프리트 해줘야 돼요. 이거는 DSP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파워 스펙트럼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Discrete Time Processing of Continuous Time Signal 관련해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데피니션이 매우 유용하고요. 그냥 샘플 패스가 여러 개 주어질 때 대충 충분히 많은 샘플 패스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랜덤 파워 스펙트럼 계산할 때는 이 데피니션을 쓰면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위너 켄친 티어렘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데피니션으로 돌아가면 거의 맞아요. 참고로 우리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그게 딱 이 정의예요.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서는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t분의 이렇게 또 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xt of f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x 캐피탈 T 오브 F다.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익스펙테이션만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이거를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안 하죠.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도 잘 안 다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노미 시스템 아니 확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대학원 확률 시간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주고 기말고사에 파워 스펙트럼 계산하라고 했더니 전원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지도 학생도 듣고 있었는데 아니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도 하나의 샘플 패스만 갖는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배운 정의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예, 이미 늦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는 알겠어요. 타임 트렁케이션을 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하고 타임 인터벌로 나누고 그것을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를 하면 파워 스펙트럼이 된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시그널을 그래서
여러분이 트렁케이션하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 example에서는 세타가 uniform,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 from 0 to pi over 2 또는 뭐 2pi라고 해도 돼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 랜덤 프로세스는 지금 여기서 다룬 거에 비하면 이게 디터미니스틱이었다가 랜덤으로 바뀐 거죠. 자,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랜덤 프로세스. 눈치 있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 아까 요거 계산할 때 A0는 여기 나왔고 F0도 여기 나왔는데 세타는 안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 X of T는 세타에 무관하게 각각의 일종의 샘플 패스라고 한다면 얘의 각각의 샘플 패스가 동일한 파워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게 랜덤하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느냐? 똑같다라고 할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보잖아요. 저 앞에 데피니션에 따라서 그러면 똑같은 걸 얻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피니션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PSD는 우리 책은 파워 덴서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PSD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쓰세요. 어떤 프로퍼티를 갖느냐? 데피니션 다시 이게 데피니션이죠. 여기 보면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있고 프리퀀시잖아요. 그러면 프리퀀시 함수로서 얘는 극한을 취해도 넌 네거티브들의 극한이 뭐 네거티브가 되진 않잖아요. 넌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넌 네거티브 펑션이에요. 그리고 적분해서 파워가 돼요. 그러면 뭐랑 비슷해요? PDF와 매우 비슷하네요. PDF는 넌 네거티브면서 적분해서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얘를 적분한 것을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한 것을 분모에 쓰고 파워 스펙트럼을 나누면 그렇잖아요. 얘가 PDF처럼 PDF of a random variable처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들죠? 들어야 돼요. 네. 실제로 이걸 써서 많은 일을 해요. 나중에. 어제 저희 연구실에서 랩 미팅을 할 때도 제가 이 개념을 써서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예, 확률 시간에 나오는 개념을 뭐 다른 파워 앰프의 뭐 특성 얘기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페셜 케이스인데 X of T가 리얼이면 파워 스펙트럼이 even symmetrical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각각의 샘플 패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트렁케이션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finite energy 시그널의 프로퍼티가 그냥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of T가 리얼이에요. 예를 들어서 deterministic 리얼. 그러면 얘의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는 컨주깃 시메트리를 가져요. 이거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나오거든요. 이건 데피니션을 써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와 얘가 같겠죠. 왜냐하면 컨주게이션은 모듈러스 취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Energy spectral density is a symmetric function이죠. 그런데 얘를 2t로 나누고 t로 바꾼 다음에 기대값을 취한다고 해도 이 프로퍼티가 바뀌지 않을 거고 맞아요? 따라서 리미트 보내도 안 바뀔 거고 따라서 파워 스펙트럼은 리얼 x가 리얼일 때는 x of t가 리얼일 때는 시메트리컬 펑션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리얼이다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시메트리컬하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컴플렉스일 때는 반드시 시메트리컬한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파워 스펙트럼을 접근했으니까 이게 에버리지 파워겠죠. 아까 말했던 이 에버리지 파워죠. 그거는 뭐예요? 네, 기대값을 타임 에버리지한 것과 같은 거니까 사실은 얘는 데피니션을 유도할 때 나왔던 프로퍼티죠. 사실은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하도록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여기 엑소도스는요.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 물론 샘플 패스들이 미분 가능하면 샘플 패스들이 미분으로 새로운 x dot of t라는 것을 y of t라고 정의하면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너 프로세스 있잖아요. 제가 모든 샘플 패스가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with probability 1으로. 근데 with probability 1으로 모든 샘플 패스가 다 미분 불가능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하지만 X 도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 정의 있잖아요. 정의를 써서 그냥 dt를 잘 집어넣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정의 쓰고 하면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흥미로운 건데요. 6번이 흥미로운 건데 이게 사실은 위너 킨친 디어렘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게 뭔지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위너 킨친 디어렘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적분해서 얻은 파워로 그렇잖아요. 이 본래 파워 스펙트럼을 나누면 마치 probability density 펑션처럼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bandwidth of a random process예요. 사실은 bandwidth of power density spectrum이라고 했지만 bandwidth of a random process예요. of a random process. 이걸 정의하는데 봅시다 어떻게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이게 example이에요. x of t가 리얼이라고 해보세요. 리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워 스펙트럼이 리얼 이븐이라고 했죠. 그러면 넌 네거티브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넌 네거티브고 오리진에 대해서 시메트리컬하게. 자,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x of t라는 시그널이 랜덤 프로세스지만 어때요? 이 샘플 패스들이 대체로 상당히 베이스 밴드에 로우 프리퀀시 쪽에 로우 패스 쪽에 몰려 있죠. 그럼 마치 우리가 필터의 밴드위스, 시그널의 밴드위스 정의하듯이 랜덤 프로세스의 밴드위스도 정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데피니션 중에 하나는 이게 제로로 떨어지면 제로 떨어지는 데서 제로 떨어지는 데까지로 한 다음에 보통 리얼일 때는 요 한쪽만 밴드위스라고 해요. 양쪽으로 안 잡고. 요걸 밴드위스다, 뭐 W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가운데 몰려 있긴 하지만 오리진 근처 이렇게 무한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치 가우시안 덴서티처럼 생겼다고 해보세요. 파워 스펙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밴드위스는 무한대라고만 할 거냐가 아니고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 RMS 파워 이런 거를 회로 시간에 배우듯이 밴드위스도 RMS 밴드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밴드위스라는 걸 정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워를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나눠요. 참고로 아래에서의 F는 뭐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이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걸 써도 되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넌 네거티브면서 인티그레이트해서 1이 되는 함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PDF로 보고 이런 PDF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제로민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 구하는 거 어떻게 하죠? 값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이 제로예요. 민이 제로죠. 그러면 variance of x는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x를 쓴다면 x 제곱 곱하기 값 곱하기 확률 밀도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를 PDF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F 제곱에다가 얘를 곱해야죠. 맞습니까? 이 덴서티를 곱하고요. 노멀라이즈를 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F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러면 베리언스에 해당하잖아요. 얘를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겠죠. 그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걸 틸더로 바꾸고요. 맞아요? 예. 다시 보면은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적분 F0 제곱 분자 DF예요. 왜냐하면 분모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그냥 normalized 된 PDF를 가지고 베리언스 구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밴드위스에서 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냥 베리언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몇 헤르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F는 헤르츠죠. 그렇죠? 단위가 있다면. 근데 이게 F 제곱을 그냥 두면 어때요? 헤르츠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량 입장에서도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서 리얼 밸류드 로우 패스 프로세스의 RMS 밴드위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리얼 밸류드면서 밴드 패스인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는 여전히 리얼이에요. 그런데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메트리칼이에요. 자, 이러면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통신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안테나에 가해지는. 그러면 이제 밴드위스를 어떻게 하냐면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예요. 밴드위스를 여기서 요만큼을 밴드위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대충.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얘를 버리고, 맞아요? 네. 앞에서 썼던 RMS 밴드위스 정의를 쓴다면 버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놓고 여기서 민을 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을 구해서 또 빼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2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정의가 보면 밴드 패스일 때 제가 지금 2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게 2배 스퀘어 루트예요. 그리고 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F0 바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처럼 돼 있네요. 요 한쪽에 대해서 얘는 버리고 한쪽에 대해서 시메트리컬하니까 보세요. 제로부터예요. 제로부터 적분한 요 파워를 가지고 얘를 나눠주면 여전히 적분하면 1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F 곱해서 적분하면 요 F0 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빼요. 그래서 베리언스 계산할 때랑 똑같죠. 요 부분만 가지고. 근데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니까 2배 해준 거예요. 참고로 이걸 굉장히 잘 몰라요.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것이 파워 스펙트럼을 마치 PDF처럼 생각한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데 물리적인 의미, 우리가 통신에서 말하는 밴드위스 이런 개념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요 센터를 중심으로 디비에이션 양을 생각하는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우리는 양쪽을 합친 거를 보통 그래서 요 시그널이 시메트리컬 하다면 특히 이걸 밴드위스라고 하니까 2배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챕터 7의 7.1이 끝났어요. 7.1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 7.2를 할 텐데 말했지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만 정의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해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공의 바이어스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다뤄야 될 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여전히 어때요?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할 때의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타임 트렁케이션에서 다시 확장하는. 그래서 정의가 위에서 나온 것처럼 좀 기기묘묘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많은 교과서에서 쓰는 alternate definition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볼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그림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